궁금한 거 있습니다. 저기 호야 안경 사업부요. 는 이제 롯데가 생각이 나는데 롯데는 우리나라 기업인가요? 일본 기업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회장님이 한국말을 잘하시잖아요. 롯데는 일본 기업 아니에요? 아니 한국말 많이 배웠어요.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호야는 그 비슷한 느낌이에요. 호야는 어느 나라 기업인가요? 안경 사업부는? 자, 인사도 아깝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오랜만에 했는데 그 호야 렌즈에 대해서 오늘 다룰 텐데 그 호야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호야 렌즈가 1941년도에 네. 그 일본의 호야라는 소도시가 있어요. 네. 호야가 소도시 이름이에요. 아, 그 지역 이름인가요? 지역 이름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야마나카 형제 그 둘이서 네. 그 처음으로 안경 사업을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유리 쪽이었어요. 광학 유리 쪽. 광학? 네, 광학 쪽 유리 유리 쪽으로 쪽이었죠?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광학 쪽으로 전환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장을 하죠? 도쿄 주식시장이 62년도인가 그때? 그리고 이제 61년도, 2000년도로 넘어와서 네. 그 지금 많이 쓰는 서미트 라인하고 네. 예, 누진 서미트 라인이죠. 라인 그쪽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호야 렌즈는. 오래됐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호야가 그 87년도에 이제 그 인공수용체도 만듭니다. 아, 눈에 들어가는 네, 그 의료광학 메디칼 사업도 따로 있습니다. 그 백내장 어. 수술할 때 쓰는 인공수용체 메이저급인가요? 거기 시장이? 메이저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2008년도에는 그 합병이 네. 됐는데 펜탁스하고 카메라 회사. 세이코, 네. 예, 그리고 세이코도 들어가고요. 앱슨도 해서 그 세 개 회사가 하나의 그 호야 쪽으로 다 아, 이게 흡수가 됩니다. 다 됐나요? 예,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예,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광화가 합병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회사 카메라 쪽으로 그런 거는 별개고 네. 이제 광학 쪽으로? 쪽, 업틱하고 이제 안경 렌즈 쪽은 예, 호야 쪽으로 해서 자회사로 펜탁스랑 세이코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한때 삼성이 펜탁스랑 그렇죠. 협력을 해서 예. 진출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네, 네. 접어버리고 이미지 센서 쪽으로 다 쉽게 말해서 몰빵했죠. 네. 네. 그리고 뭐 잠깐 예를 들면 정밀 광학이 왜 중요하냐면은 뭐 이거는 뭐 요즘 관련된 이야기니까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렌즈들이 뭐 삼성보다는 지금 소니가 압도적으로 시장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6000 이제 픽셀로 따지면은 삼성이 압도적인데 광학 기술에서 좀 딸려요. 그러니까 감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본이 정밀 광학 쪽은 최고인데 그렇죠. 소재나 그런 부분 그쵸. 기초. 네, 소니를 필두로 해갖고 호야가 또 이쪽 분야에서 또 강점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그 한 호야도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그 네. 사업부의 그 기술들을 노하우나 그런 것들을 안경 쪽에 많이 접목을 시켜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안경도 스펙타클 렌즈스의 비중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현지화를 굉장히 호야가 잘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왔나요, 호야가? 1990년도 정확하게 91년도 같은데 네. 안성에 공장이 있고요. 네. 그래서 약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거의 그 국내 회사라고 봐도 그렇죠. 거의 뭐 현지화된 네. 회사라고 봐야죠. 왜냐면 제품군을 보면은 네. 뭐 코리아 에디션들이 꽤 있어요. 네, 한국인들을 위해서. 호야 렌즈는 참 어르신들이 참 좋아해요. 그게 왜냐면 네. 초창기에 옛날에 그 GP라는 렌즈가 있었어요. 어떤 거죠, 누진자촌 네. 렌즈 제품명이 GP인데 네. 그게 초창기에 아주 히트를 쳤어요. GP라는 제품. 와. 네, 수입 렌즈인데 가격대도 너무 좋고 네. 저가인데 성능이 네.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 그리고 초창기 네. FD라는 어떤 프리미엄 렌즈인데 그 네. 제품도 아주 정말 뭐 예전에 뭐 모토로라 레이저처럼 네. 그냥 이 어깨 그냥 쓰나미처럼 그냥 문 열고 딱 네. 이제 그 스토어에 방문하면은 호야 주세요. 호야 FD. 렌즈. 예. 이게 FD까지는 고객들이 모르는데 이제 호야는 아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호야 하면은 약간 코팅의 어떤 대명사처럼 네. 코팅이 정말 좋았거든요. 코팅은 정말 좋아요. 네, 제가 정말 봐도. 좋았었죠. 네. 지금도 뭐 나쁘지 않아요. VG 코팅이라든지 이런 거는 VG 코팅 굉장히 네. 좋습니다. 베네스가드 코팅. 거의 뭐 짜이스랑 비교하면 한 DP 코팅 같은 같은 급이죠. 네. 에서 뭐 스크래치도 덜 나고 뭐 거의 유리급으로 내구성도 굉장히 좋고 하드 코팅도 좋고 투명하고요. 오래됐죠.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제품군이 너무 많아서 저도 헷갈려요. 저도 좀 헷갈려요. 네, 이쪽 어깨에 있는 분들도 이제는 좀 헷갈려갖고서 이거를 하나로 뭐 이렇게 컴팩트하게 제품 좀 단순해갖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호야가 가격표 피면은 한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쓰는 것만 눈에 띄지 네.
너무 많으니까 이거 저기 딱 보면 백과사전 상품을 같아. 백과사전 보면은 같아요. 이거를 뭐 찾기도 힘들어. 너무 많아요. 예, 죄송합니다. 찾기도 힘들고요. 네. 근데 이제 좋은 그만큼 이제 그 다양하게 기능에 많다 보니까 다양하게 맞습니다.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많긴 하는데 네. 어, 유저 입장에서는 조금 복잡하죠. 요즘은 이제 시대를 조금 약간 노키아 그렇죠. 같은 음. 작년의 호야의 느낌과 올해의 호야의 느낌은 완전 달라요. 무슨 색깔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호야에서 만든 견본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거의 스탠다드로 쓰입니다. 맞아요. 네. 보면 호야 아니더라도 호야 견본, 네, 네. 뭐 CMB 네. 뭐 25% 주세요. 네, 그러면은 그러면 알아요. 예, 타사라도. 그거랑 네. 거의 스탠다드로 스탠다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호야가 기존에 오랫동안 시장에서 그런 어떤 부분을 잘 해왔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객층 자체가 그렇죠. 예, 예. 워낙에 이제 코팅이라든지 투명함이나 이런 명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거의 매출이 한 6조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거의 한 2,500에서 3,000명 정도 이제 직원들이 있고요. 글로벌 쪽으로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안경 렌즈도 유명하지만은 광학 장비, 네. 특히 뭐 반도체 장비나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하죠. B2B 쪽으로. 그렇죠. 안경은 이제 네. 소비재니까.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 잘 모르는데 네. 그러면 이제 호야 렌즈의 강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팅력하고 투명함인데, 일단은 코팅력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일 대중적인 게 이제 VG라고 해서 비너스 가드 코팅. 네. 그게 제일 정말 좋아요, 그 코팅. 어떤 점에서 그 강점이죠? 어떤 투과율이나 내구성 그런 네. 부분들, 그러니까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어떤 바라는 안경 코팅에 대한 부분을 모두 정말 충족할 만큼 네. 좋습니다. 뭐 좀 닦다 보면은 네 이게 막 스크래치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비너스 가드 코팅 정말 좋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청강 차단 기능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VGB. VGB라고 추가로 나왔습니다. 네. 이제 지금 타사 조금 다른 거는 VGB 코팅 같은 경우는 이제 코팅 방식이에요. 타사들은 이제 다 재질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네. 아직은 코팅 방식입니다. 코팅 방식이 워낙에 이제 호야가 코팅 증착 기술이 좋다 보니까 굳이 재질을 안 하더라도 코팅 쪽으로 네, 한 것 같아요. 코팅이 좋을 수도 있어요. 재질로 하면은 이게 이제 렌즈가 두꺼워지고 흔히 말해서 이제 근데 이제 두꺼워지면 어두워지잖아요.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VGB 코팅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 게 재질 방식은 투과율이 좋고 딱 봤을 때 그 옐로우 그냥 약간 누런 느낌이 없어요. 재질 방식은. 그렇죠. 근데 코팅 방식은 약간 그런 느낌이 나고 네. 그다음에 약간 좀 옐로우 필터. 그러니까 현상이 고스트 있는 거죠. 현상이 언제 나타나냐면 그 푸른 불빛 저녁에 야간 운전할 때 그런 현상이 가끔씩 나옵니다. 자기가 비친다는 거죠. 그렇죠. 고스터가. 만약에 그 우리나라에 네, 안과 의사분들이 그 말씀하시는 대로 대부분의 안과 의사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블루라이트는 별 뭐 효과가 없다. 차라리 눈을 감아라. 피곤하면 눈을 감거나 멀리 봐라. 사무직에서 하루 7시간 하는데 피곤해요. 그러면은 뭐 10분마다 한 번씩 눈을 감거나 사무실 자꾸 눈 감고 있으면 잘려요. 자는 줄 알고. 부장님이 뭐 너 자니? 너 책상 빼라 그래요. 네? 너 자러 왔구나. 아니면은 기도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20분마다 기도하잖아요. 큰일 나요. 네. 근데 그거가 아니래요. 그거가 아니고 이제 눈이 깜빡이면 안구 그 순목 횟수가 작고 눈이 드라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과 쪽은 그러니까 순목 그러니까 이제 블링킹의 문제고 그러니까 드라이아이 쪽이 더 포커스된 거고 네. 블라이트는 이제 안과 쪽에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다룰 부분보다는 블라이트 같은 경우는 안경 렌즈 광학 쪽에서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게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관점이 다른데 결론은 참 엄청나게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아니 근데 임상적으로는 고객들이 썼을 때 잘 쓰시는 분들은 정말 만족도가 좋아요. 네. 내가 이 렌즈 그 코팅 브라이트 차단 코팅 옵션 넣었지만 정말 편하게 쓴다. 눈이 편하고 뭐 모니터 작업을 할 때도 훨씬 항상 착용을 한다. 네. 이거는 이제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고객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고 네. 뭐 안과 쪽에서는 그렇게 노이즈 마케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글쎄 그건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과학 영역입니다. 물리학 쪽의 영역. 왜냐면은 단파장이잖아요. 위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아무튼 네. 뭐 그렇다고 뭐 블라이트 안경 썼으니까 뭐 천하무적이니까 내가 이거 쓰고 뭐 야근을 뭐 엄청나게 그건 아니고 네. 하나의 그냥
옵션 중에 하나니까. 이거를 쓰면 파란색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100% 차단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고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유해한 그 영역대만 하는 무리가 거죠. 있으면 이거를 너무 믿고 과신하지 마라. 대신에 이게 도움은 줄 수 있다. 네. 그 정도로 설명하지. 뭐 이거 없으면 무슨 뭐 망막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뭐 백내장 뭐 그렇게는 좀 약간 공포 마케팅인 것 같고요. 쉽게 생각하면은 좀 공포 마케팅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거는 좀 이쪽 과한 거예요. 거만사분들도 그건 너무 과한 네. 거예요. 그거는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너무 좀 과하게 한 거고 네. 하나의 뭐 비타민처럼 이거를 하면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자기 옵션이다. 전에 이제 네, 블루라이트가 옵션이 될수 들어오면은 있다. 뭐 이제 멜라토닌 생성이 저하되는 거는 맞습니다. 많이 저하가 되는데 네. 근데 그냥 일반 빛을 봐도 그 바이오 리듬이 깨져요. 네. 그런데 이제 블루라이트가 들어가면은 더 증폭이 되는 거죠. 네. 뭐 이런 이거는 아무튼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논란의 여지는 사실 우리나라에만 많고 네, 그렇습니다. 네. 양면 비구면 네. 뭐 이런 비구면을 하는 이유는 뭐 쉽게 말해갖고 이제 렌즈가 이제 굴절을 이렇게 구면으로 생겼잖아요. 그런 구면 수차를 줄이기 위해서 비구면 처리를 그렇죠. 외면에 했다가 그렇죠. 호야는 안쪽에 따면은 더 네, 얇아져요. 네. 근데 뭐 이제 궁금해하실 거는 타사 렌즈랑 그럼 비교를 해서 어떨까? 그러면은 짜이스는 아직도 양면 비구면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양비가 조금 없어요. 회사들의 바리락스도 없어요. 바리락스나 에실로도 그쪽 없어요. 에실로도 네. 니콘 빼고. 네, 니콘하고 같이 니콘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같이 가는데 호야는 네. 그쪽에서 수차 줄이고 굉장히 왜곡 없고 깨끗하게 보는 그쪽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특화가 돼 호야 있어요. 메디칼에서 그 87년도에 인공수용체 아이오를 만들었는데 다른 데들은 다 구면인데 여기는 비구면 아이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구면 어떤 그에 대한 기술력 그런 부분이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렌즈를 얇게 만들면요, 뭐 시력이 나쁘신 분들 있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안경 벗으면은 뭐 5cm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분들이 두꺼운 렌즈를 얇게 쓸 수 있어요. 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설계를 잘해야지. 이게 얇게 깎다가 안쪽에, 얇게 깎다가 이게 도수가 프리즘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도수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예전에 국내 렌즈에서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무슨 메가 렌즈에서 아니, 네. 뭐 우리는 뒷광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없어졌잖아요. 네? 그런지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호야는 그런지 그런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얇다고 좋은 게 아닌데 이게 기술력의 바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도수인데 안 보여요. 잘못 이게 얇게 깎으면은. 그래서 이제 굳이 뭐 이제 유럽 렌즈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럴 이유도 없고, 네. 그냥 눈 두꺼우면은 거기에 워낙에 원칙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근시도 많고 시력이 나쁘신 분들은 솔직히 양면 비구면이 맞죠. 네, 이게 이제 가벼우니까. 회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가치관 자체가 뭐 유럽 그 자이스나 에실로하고 네. 이런 일본 쪽 회사랑 그 약간 가치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검안사 분들이나 이제 특히 이제 호야 렌즈를 많이들 좋아하세요. 왜냐면 오랫동안 그러니까 오래된 곳에서는 이제 호야를 추천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썼으니까. 특이한 게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호야 비중이 되게 절대적으로 높아요. 지방 같은 경우 오래됐고, 네. 그러니까 수도권은 비슷비슷한데 네. 지역은 가면 이제 그 회사마다 특색 비중이 확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호야 같은 경우 되게 네.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제 많이 이제 쓰던 것만 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이제 검안사 분들도 호야 이제 특장점을 오래 쓰다 보니까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제품 라인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쓰긴 하지만은 그렇죠. 사용하기만 하지만은 예전만큼의 명성이 이제 좀 없어요, 제 느낌은. 근데 이제 뭐 기존에 잘 해왔기 때문에 약간의 뭐 좀 반등이 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출시했던 게 그 어떤 거죠? 누진 한국인의 발란시스 KR이라는 제품. 예. 네, 그 제품의 특징은 발란시스 어떤가요? KR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써봤는데 네. 거의 90% 이상이 하루 이틀 내에 다 적응하실 정도로. 그리고 기존에
타사 제품 그 이게 누진 다초전이 약간 등급이 있는데 네. 뭐 등급인데 그 타사 제품 위에 급을 썼던 분들도 호환이 될 정도로 굉장히 제품 자체는 좋습니다. 사실 다초점 렌즈는 불편한 안경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네.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서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중간 거리 때 뭐 모니터도 보고 이럴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볼 수는 완벽하게 하기 없어요. 좀 힘들어요. 네. 누진 다초전 렌즈 그 기본 설계적으로 네. 네. K로 시작되는 거는 보통 이제 그 국내 리미티드 에디션 버전입니다. 그래서 칸이라든지 뭘 줄여서 뭐 K 들어가 코리안 뭐 들어가는 거고 이것도 발란시스 KR 네, 이 제품도 칸은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코리안 안이 아니라 코리안 어드밴스 내추럴 비전 해가지고 이름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참 이름 잘 못 이름은 잘 지어요. 근데 이름 딱 들으면 좋지 않아요? 코리안 어드밴스 내추럴 비전 이름 좋지 않아요? 까먹어요. 좀 이름만 바뀌었어요. 간단하게 네. 좀 줬으면 좋겠는데 호야 렌즈 하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딱 추천해주고 싶다. 싱크 3. 싱크 3요. 네. 싱크 3가 최근에 출시했나요? 좀 됐나요? 최근은 아니고 출시는 한지 좀 됐어요. 근데 이게 네. 활용화된 게 좀 얼마 안 돼요. 이제 비구면 처리 기술이라든지 이제 수차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능성 렌즈에도 접목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렌즈, 짜이스의 아니면 니콘의 그 네오, 릴렉시 이런 거 쓰면은 가까운 거 볼 때는 좋은데 약간 바나나처럼 이렇게 휘게 보여요. 뭐 이게 그런 현상이 가끔.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핸드폰이 만약에 길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맞아요. 볼록하게 보여. 아침에 이제 예, 꼈을 때 잠자고 예, 있다가 예, 아침에 예. 딱 보면은 약간 이렇게 보여요. 그럼 그게 이제 뭐 어지럽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거기 밑에 살짝 돋보기를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가까이 돋보기 있는 도수가 에디션이 들어가 굴절력. 있으니까. 네, 예. 그게 수차예요. 그게 이제 외국 수차고 그런데 그래서 싱크 3는 그걸 좀 극복을 했어요. 싱크3는 장점이 뭐냐면 그 릴렉시 니콘 릴렉시나 그 자이스 디지털 렌즈 같은 경우는 도수 네. 범위가 125까지예요. 네. 근데 싱크3는 뭐 회사에서 얘기하는 건 1.7까지, 1.75까지. 네, 이게 지금은 싱글 이거는 다초점 렌즈가 아니에요. 다초점 렌즈가 어지럽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능성 렌즈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게 50대 후반으로 네. 결정하자 우리는. 네. 50대 후반까지는 이걸로 편안하게 먼 쓸수 거리, 있어요. 네. 중간 거리, 다초점 가까운 렌즈가 거 아닌 볼 수 렌즈지만 있다.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니터라든가 스마트폰 보시는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편해하실 거세요. 짜이스는 디지털 렌즈. 디지털 기능. 렌즈. 그다음에 바디락스는 디지맥스. 디지맥스. 쉽게 말해서 뭐 모모하게 팔아라, 맥스하게 팔아라. 맥스하게, 네, 요거는 디지맥스.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 신제품이니까 요거는 네네, 다음에 네,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번에 다루겠다는 싱크 3 호야의 싱크3. 네. 호야의 싱크 3. 호야 싱크3. 네. 네, 싱크 3는 옵션이 뭐 몇 가지 있는데 이거는 네. 뭐 또 잘 보게 하라는 거고 이제 이런 왜곡 숫자 같은 게 없어요. 덜해요. 덜하죠. 네, 그리고 네. 눈이 바깥쪽보다는 가까운 볼 때는 안으로 이렇게 몰리잖아요. 그 파라미터까지도 변수까지도 고려를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수차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밑에 보니까 눈이 네. 아래로 네,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가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부분들이 내려가는 게 되게 아니라 부드럽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을 설계를 잘했어요. 네. 근데 가격대는 비슷하죠? 비슷해요. 거의 네. 다뭐 2, 30만 원 정도 합니다. 호야 렌즈의 장점은 뭔가요? 한 글자로, 한 문장으로. 호야 렌즈는 역시 코팅. 코팅이 좋다. 그리고 지금 호야 렌즈를 추천할 만한 렌즈 두 가지를 뽑으라면은 KR하고 싱크3. 앞으로 호야 렌즈의 전망은 어떤가요?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호야 렌즈 빅3 다 빅4네요. 빅4 애슐로까지. 네. 다 아니 애슐로가 어차피 뭐 니콘은 같은 회사니까. 네. 애슐로 자이스 호야. 거의 다 다른 것 같아요. 나머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